현대엘리베이터는 1984년 설립된 엘리베이터 관련 전문 기업이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을 생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운반기계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방 산업인 건설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외 건설 경기, 경제 성장률 등의 실적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해외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재건축 사업의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실적 확대를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로서 자리매김 중이다. 2007년부터 국내 승강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9에서 10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996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급등했다. 3월 초부터 꾸준히 누적된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증권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는 지난달 31일 기준 31,700원이다. 전일인 30일 29,700원 대비 2,000원 6.73%이 올랐다. 지난 30일의 주가도 전날인 29일 26,150원과 보다 3,550원 13.58%이 오른 이후 추가 상승이다. 일주일 만에 20% 이상이 올랐다. 최근 1년 사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3월 39,000원에서 4만원대 박스권을 유지했지만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5월 35,000원대, 6월 33,000원대, 6월에는 26,600원까지 낮아졌다. 이후 잠시 상승 전환을 했지만 8월 29,000원을 기록한 이후 10월 주가는 22,000원대로 떨어졌다. 다행인 점은 이후 국내외 건설 경기 활성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올해 1월 주가는 3만원을 회복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을 거쳐 3월 주가는 25,000원에서 26,000원대 박스권을 유지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최근 주가가 오른 배경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신들러그룹 신들러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신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2014년 신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7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회사의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연 5.4에서 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 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됐다.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지만 주가가 내려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게 이유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신들러는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가 답변하지 않자 주주 대표 소송을 했다. 1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신들러 손을 들어줬다. 현 회장과 계약 체결 여부를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은 감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봤다. 현 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선 자금 확충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내외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자금 유동성 확보는 기업 경쟁력으로 반영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기술 경쟁력은 뛰어난 편이다. 지난달 23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잽잽에서 사내 자율학습 조직인 글로벌 시오카이 커뮤니티 오브 플렉티스 연구 활동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지식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자신감의 반영이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메타버스에서 COP 컨퍼런스를 연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글로벌 COP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승강기 시장과 부동산 건설,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한영천 현대엘리베이터 글로벌 HR 팀장은 올해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필리핀, 폴란드 등 주요 국가를 추가해 COP 연구 국가를 9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30년까지 세계 5위 승강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네이버 신사옥 엘리베이터의 로봇 연동 및 오픈 API 컴퓨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간 연결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를 포함한 10여 개 로봇 업체와 로봇 엘리베이터 연동 협업도 추진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빌딩 분야 로봇 엘리베이터 연동을 표준화로 국제 표준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일단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의 매출은 2조 129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조 9734억 원 대비 8%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430억 원에 그쳤다. 원자재값 상승과 중국 등 해외 시장 수요 침체 등에 따른 수주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다행인 점은 올해 초부터 국내외 건설 시장의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전방 산업인 건설업이 호황기를 누리면 실적 확대로 연결된다. 일단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원팀 코리아 수주전 스마트시티 분야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5%를 보이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정부와 민간 기업 일원으로 도시건설 첨단 기술 문화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을 도모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인정물적 교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는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이 이끄는 원팀 코리아 일원으로 정부의 수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네움시티 등 해외 시장 개척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 안팎에선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외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출 확대와 별개로 영업이익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자재값의 하락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변동성은 있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리포트를 통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가 일각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변동성이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장기적 접근보다 단기적 접근이 유효하다며 국내외 건설 경기 확대 가능성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가 성장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